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택시하는 김윤솔입니다. 우리 상태로는 내 생각에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전쟁 상태거든. 내가 보기에는요, 내가 나이 70대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서울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 김정은이가 그 휴전협정도 파기했잖아. 현재 우리 그 국방 상태로 볼 적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안 해보니까 몰라. 전쟁을 해본 사람은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린지. 아니, 내가 7살 때 유교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서 밤에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지주들을 죽이는 걸 내가 봤거든, 어려서. 내가 볼 적에는 국방력이 북한만 못해요, 지금. 이렇게 봐서. 맞대해서 우리가 진다고. 미국이 핵을 가지고 뒤에 있어야지 힘이 되지. 공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사는 게 문제지. 목숨이 살아야 공약을 지키고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이 시간은 매일 서민들의 발이 돼주는 이 버스, 택시 기사님들의 목소리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 최근 전환시기 연장이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김윤수 기사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 오늘의 키워드는 역입니다. 역. 자, 이 역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를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좀 어려운가요? 오늘 문자가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번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뵙죠.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스포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됐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동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주말에 열렸는데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첫 사령탑을 잡은 이후의 경기라서 아무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제 경기가 열렸는데요. 호주와 첫 경기 0대0으로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예. 경기는 비겼는데 경기 내용에서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끝났는데요. 골만 못 넣었지 다 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좋은 경기를 했고요. 특히 수비 쪽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도 수비는 100점 만점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특히 네네. 이 중앙 수비수가 그동안에는 곽태휘, 이정수 이런 선배들 중심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홍정호, 김영권 선수가 중앙 수비수로 나가고 다른 수비수도 약간 이제 멤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많이 테스트를 했는데 세대 교체 희망도 봤다고 결론이 나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대표팀이 17일에 소집을 해서 48시간 이틀밖에 훈련을 못하고 지금 호주전을 치렀는데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홍명보 감독과 20세 이하 대표팀 같은 데서 함께했던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호흡이 맞았던 것 같고요. 특히 대표팀 최근에 안 좋았던 분위기를 좀 새로 잡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첫 소집일부터 복장, 선수촌에 타고 오는 차량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침을 내리면서 분위기를 좀 단속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홍명보 후보가 첫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 골 결정력 이건 좀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지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해서 다른 점들이 워낙 좀 좋아진 모습을 그러니까요. 보여줬기 때문에 예. 골 결정력은 다음 경기에 한번 보시죠. 예. 다음 경기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네. 자, 여자 축구는 남북 대결이었습니다.
예,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기가 열렸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우리가 좀 아무래도 피파 랭킹에서 뒤지기 때문에 우리가 19위고 북한은 9위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좀 강하게 선수들이 했는데 김수현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가다가 북한의 전반 37분과 38분의 연속골을 이 허은별이라는 이 한 선수한테 내주면서 1대2 패배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좀 한 수 아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어쨌든 이 남북 대결이 2005년 동아시안컵 대회 이후 8년 만에였습니다. 여자 축구에서는요. 요즘에 좀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기 때문에 북한 대표팀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예민하게 나왔습니다. 팀 명칭을 북한이라고 하지 말고 북한은 이 대한민국 쪽에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북측이라고 표현해달라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굉장히 예민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경기 자체에서는 선수들이 승부에만 또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한국의 윤덕여 감독과 북한의 김광민 감독은 90년도에 그 서울과 평양에서 한 번씩 남북 통일 축구가 열렸었는데 그때 대표팀에서 맞대결을 했었던 인연이 있었던 그런 23년 전에 23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서로를 또 기억하고 반가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자,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광주가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치 과정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9일에 이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는 이 수영에서 올림픽 다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 대회인데 지난 19일에 이제 광주시가 유치 신청을 했다가 유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유치 과정에서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낸 공문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보증서가 있었는데요. 이걸 광주시가 위조했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이게 정홍원 국무총리 명의로 돼 있는데 이 핵심 내용은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서 광주를 수영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문구를 삽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문구를 총리실에서는 우리는 전혀 삽입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당시 지난 5월에 그 국제연맹에서 실사단이 광주에 와서 직접 보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총리실에서는 이미 이 공문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접견을 취소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나오고 광주시에서는 그걸 알고도 이 실사단을 만나서 수영대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지금 철회를 해서 철회를 하고 이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광주지검에 공식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결과 어떻게 된 건지 수사 결과가 나야겠지만 국제대회 유치를 지금 해놓고 굉장히 좀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수영협회와의 논란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의 어떤 다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일을 해놓고 좀 면이 안 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지요. 박화영 캐스터. 네, 현재 서울 하늘은 흐리지만 비는 그쳤고요. 잠수교 부근 교통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천 공영 주차장도 폐쇄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오늘은 역시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밀리기도 하지만 북부간선 도로가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저녁 시간 들어서도 양방향으로 밀리지 않고 양방향 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로들도 대체로는 좀 좋은 편인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에서는 늘 긴장을 늦추지 않으셔야겠는데요. 국회대로 서강대교 가는 길, 목동교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부근 1, 2차로에서 수용자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전 시간 있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는 데 혼잡합니다. 성산도는 연인아들목에서 연세대까지, 반대쪽으로도 대신로터리에서 연세대까지 속도 뚝 떨어져 있고요. 내부순환도는 성산동 쪽으로는 비교적 밀리지 않고 지나지만 성산램프에서 성산대교 진입하는 데까지는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동 쪽으로는 홍제램프에서 정릉터널 빠져나가는 데만 속도 줄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측대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중의원에 이어서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이 아베 정권은 당분간 안정된 체제를 이루게 된 셈인데요. 향후 3년 동안은 독주 체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아베 정권이 강행했던 아베노믹스나 우경화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국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세대 대학교 이종원 교수를 연결해서 참의원 선거를 끝낸 일본의 아베 정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일본은 우리 국회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참의원 선거는 이게 중의원과 어떻게 다른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마 한국에는 현재 시행을 하려니까 조금 알기가 복잡한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상원, 하원하고 비슷한 건데. 예. 참의원이 일단 상원에 속하지만은 미국의 상원하고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중의원의 권한이 더 크거든요. 예. 수상도 중의원 의원들이 주로 기본적으로 선출이 되고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의원과 참의원 중에서는 기능은 비슷한데 예. 중의원이 아무래도 우위에 있고 예. 참의원은 보다 좀 신중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한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의원은 흔히 말하는 입법권은 없는 건가요? 입법권도 있습니까? 양쪽 다 법률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정이 어긋났을 경우에는 예. 몇 가지 절차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중의원 결정이 우선한다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중의원 우위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 중의원이 크고 참의원은 이전에는 되게 중의원하고 좀 다른 시기의 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있고 했는데 이번에는 작년 말에 갑자기 해산을 하는 바람에 중의원이 선거 기간이 상당히 가까워졌죠. 그래서 연달아서 선거가 있고 아베 총리가 그 중의원의 승리에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승리를 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참의원은 이제 임기가 6년인데 이게 반반씩 나눠서 뽑는다면서요? 그렇죠. 3년마다 절반씩 교대하는 그런 식이죠. 참의원은 이제 임기가 6년으로 고정되어 있고 3년마다 선거가 있는데 중의원은 일단 임기가 4년이지만은 수상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해산해서 총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의원은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선거가 가능한 그런 제도죠. 예. 그동안에 이제 아베 정권의 자민당이 승리를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승리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사였는데요. 그 결과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에는 워낙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분열되어 있고 또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참의원에서. 그런 예측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 연립여당인데 공명당하고 합쳐서 과반수를 획득을 했다 하는 게 이번 선거 결과죠. 근데 그건 예상하고 비슷하게 자민당 단독 과반수라는 그런 큰 승리는 아니지만은 이번에도 공명당하고 합치면은 소위 안정 다수라고 해서 참의원의 각 상임위원장을 전부 여당이 차지하고도 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단순 과반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인데 3분의 2까지는 못 가고 안정 다수로 획득을 했다 하는 게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의원의 경우 여소야대에서 이번 선거로 인해서 이른바 여대 야소로 그러니까 아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참의원도 정상화됐다.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선거에서 중의원은 공명당 합해가지고 3분의 2 정도로 획득을 했거든요. 보다 더 큰 승리를 했죠. 근데 이제 다만 참의원은 이전부터 민주당이 3년 전에 대승을 했기 때문에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말로 뒤틀림이라 그래서 중의원은 아베 자민당이 다수고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가끔 부딪히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국민들도 이게 좀 뒤틀림 때문에 정책이 잘 결정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한번 아베 정권한테 자민당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 그런 논리가 있어서 아베 자민당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양원 다,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 다에서 아베 자민당 총재가 상당히 안정적인 다수를 획득을 했다. 입법이나 이런 건 뭐 거의 거침없이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아베노믹스라든가 그 이른바 우경화 정책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더 관심이 가는 선거였는데 그 일본 현지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논란이 있었던 그 아베의 이러한 정책들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내려진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기록적인 대승리거든요. 이전의 선거에 비교해서도 안정다수로 획득을 했다는 게 상당한 승리인데, 근데 다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 경제에 대한 기대가 여론에서는 주된 요인이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봐도 최대 관심사가 경제다. 경제 살리기다 하는 게 공통된 대답이거든요. 근데 다만 개헌 같은 데 대해서는 여론은 오히려 소극적인 반응이 더 많고 신중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약간 좀 뒤틀림이 현상이 있는데 그 반응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는 기록적인 승리인데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미디어의 반응이나 여론의 반응을 봐도 그렇게 무슨 뜨거운 열기가 있고 아베 총리가 얘기하는 모든 정책에 대한 개헌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열기가 숫자로 보면 상당한 기록적인 승리인데 투표율도 굉장히 저조하고 또 열기가 있어서 승리를 했다기보다는 어떤 한 신문은 부전승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야당이 뭐 거의 파괴된 상태고 또 뭐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뭐 그런 것 그리고 또 안정을 바라는 심리 때문에 몰표가 간 것이 어떤 열기가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도 그 무슨 뜨거운 이 열기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즉시 직후에 행한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여러 가지 과제가 많고 불안하다 하는 반응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권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숫자의 승리에 뭐 자축하기보다는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이제 함의들을 좀 분석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보면 어떤 선거에 대한 평가, 이 분석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내를 비롯해서 그 해외 언론은 일단은 3년 동안은 이제 아베 정권의 독주 체제가 어느 정도 마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는 그 이른바 일본 정치의 우경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제부터 분기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국이나 일본 내에서도 우경화가 이 힘을 얻고 탄력을 얻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아베 총리 자신이 뭐 지론으로 헌법은 자기 손으로 바꾸겠다 하는 게 있으니까 아마 객관적으로는 그런 기반이 조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 개헌 세력을 완전히 차변해서 3분의 2는 못했지만 연합전선을 펴면 가능한 수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보면은 개헌이나 집단적 자위권 또 무슨 야스쿠니 같은 소위 그 이념적 우파적인 쟁점 여기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굉장히 갈리고요. 소극론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는 경제에 치중을 해달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권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격렬한 논쟁이 있다고 전해져요.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이거 우파 우경화 정책이 힘을 얻었으니까 임기 중에 적어도 3년은 보장이 된 거니까 임기 중에 개헌까지 착착 밀고 나가자 하는 소리도 아베 총리를 포함해서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여론의 동향이나 국제사회 반응 이런 걸 보면 지금 어떤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관심들이 경제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하여튼 한 1, 2년 최소한 1, 2년은 더 경제에 중시를 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 하는 주장도 여당 내에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취할지 하는 게 아마 이번 8월, 9월 사이에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당장 개헌을 밀어붙이기에는 조금 숨고르기를 좀 하는 그런 모양새.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우선 당장 개헌 얘기는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도 꺼내고 어차피 또 우파도 결집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예. 말은 자꾸 띄우면서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 같은 건 아직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하기 어렵고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소비세를 올리는 과제가 있거든요. 예. 그 전에 경제를 살려야 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 소비세 인상이 가능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뭐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이 희망 여론의 요구도 그렇고 예. 조금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지 않는가 하는 약간 기대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정권 내부에 상당히 우파적인 강경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낙관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 한일 관계가 관심인데요. 네. 뭐 그 자민당의 승리는 예상됐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책의 큰 변화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동안에 유지해왔던 것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식이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마 원래 일본 내에서도 지금 걱정들이 많은데 예. 말하자면 이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뭐 여당이 이기고 야당이 지더라도 그 야당도 일정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 패배하더라도 이번에 민주당이 워낙 3년 동안의 정권 담당했을 때 많이 신뢰를 잃어서 거의 뭐 공중분해 수준의 참패를 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떤 축이 되는 야당이 잘 형성이 안 되고 왜 예. 민주당이 더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일본 내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야당을 다시 재편을 해서 재건을 하는지 예. 또 민주당만으로는 아마 힘들 것 같고 야당이 일정한 재편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재건을 하냐 하는 게 일본의 어떤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상당히 시급한 예.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일본의 분위기 현재 계신 와세다 대학교 이종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신 세상이 스마트해진 만큼 우리들도 행복해진 걸까? 의심도 불안도 더 커져버린 건 아닐까? 올바른 지식과 습관으로 더 행복한 통신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작합니다. SK텔레콤 바른 통신문화 캠페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자, 오늘 한 글자로 본 세상은 역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보내주신 문자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휴대전화 끝자리 8128님, 일본의 우경화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주변국과 사상권 갈등만 빚는다면 거센
태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또 4610님 간이역에 내려서 무작정 걷고 싶은 날입니다. 인생은 앞으로만 나가기만 하는데 가끔씩 역주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역주행 도로에서는 안 됩니다. 4610님. 네, 고맙습니다. 또 7139님. 박경주 앵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인사 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의 한 글자 역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세상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뉴스 정면 승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4라운드 시작하죠.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경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됐네요.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취득세 인하 방침은 저희들이 앞서서 다뤘고요. 다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정부가 금을 그 주식시장처럼 공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네, 지하경제의 한 축인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 중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금 관련 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을 사고 팔고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주는데요. 금 현물 시장에 공급되기 위해서 수입되는 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또 금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도 현물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 억대에 이르는 은행원들의 고액 연봉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군요. 네, 시중은행들의 직원들 연봉이 평균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은행원들의 억대 연봉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에서는 은행권의 성과체계에 대한 전면 점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등은 경영진 급여를 대폭 삭감하거나 반납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예. 또 시중은행장들이 내일 긴급회동을 해서 일반 직원들의 임금도 동결을 하는 것을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에 비해 금융권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률을 8.1%로 제시해놓은 상태로 노사 간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예, 얼마 전에는 금융권의 임원들의 고액 연봉이 도마에 올랐는데 이제 직원들도 고액 연봉으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많이 받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이런 기사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본인 부담 상한액보다 진료비를 더 많이 낸 환자들이 진료비를 돌려받는다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상정 정산이 끝남에 따라서 내일부터 상한액보다 진료비를 더 낸 환자들에게 돈을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는 소득 상위 20%는 400만 원, 20에서 50%는 300만 원, 하위 50%는 20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해두고 본인 부담금이 이를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에는 모두 28만 6천 명이 5,850억 원의 돈을 더 내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는 우편 안내문으로 통보를 받고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네, 주말 동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전해졌습니다.
이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국민 모두를 안타깝게 했던 그런 사고였는데요. 자녀들의 시신을 붙잡고 오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에 보는 사람들도 함께 가슴을 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설 해병대 캠프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경찰 수사 결과 이 건설사에서나 볼 수 있는 하도급이 이번 공주 4대 부고와 이 해병대 캠프 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나왔고요. 또 결과적으로 캠프 부실 운영으로 이어진 건데요. 다시 말하자면 그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만큼 수요가 많다.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기업에서도 극기 체험이다. 또 정신무장이다. 이런 이유로 실제 해병대 캠프와 같은 극기 훈련 프로그램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도 이른바 또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극기 체험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큰 사고를 겪고 살아남은 이 공주 4대 부고 학생들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또 그리고 이 해병대 캠프 극기 체험, 정신무장 과연 어떻게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곽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시작하죠. 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스 보셨죠? 네, 네. 그 아이 키우시는 부모 입장에서 더 안타깝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남의 일 같지 않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 이 초등생도 보내는 있는 걸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이 해병대 프로그램은 아니더라도 극기 훈련하고 아이들을 조금 더 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그냥 사설 기관 같은 데에서 이제 아이들을 모집하고 해서 군대 식의 이러한 것들을 보내는 거가 이렇게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다 맞는 아이들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특성상 잘 안 맞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들도 했는데 이번에 좀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방학 때가 되면 대부분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차원에서도 하는 경우가 되고, 많죠. 이번 사건도 그런 경우였고요. 사실 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다 하는데요, 이런 거. 굳이 이제 학창 시절에 단체로 이런 극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극기 훈련이라는 거가 사실은 이거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됐거든요. 원래는 성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대상으로 이 나약해지고 있는 성인들을 조금 더 극기 훈련을 시키자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요. 청소년을 위해서 한 프로그램들은 198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명 이거를 이제 부트 캠프, 부츠 신발, 뭐 분화 이런 캠프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원래 미국에서의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일반 아이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범죄 아이들,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는 대신으로 또는 이렇게 아주 그 범죄를 하게 되고 폭력을 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더 힘든 일을 해서 네가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들이에요. 시작은 특정 군을 대상으로. 네, 특정 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되었고 이 특정 군을 대상으로 한 그 실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일반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그리고 전체 학생들이 다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약간 바뀌어져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게 개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번 경우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집단적으로 무언가 한다. 특히 극기 훈련도 그렇고요. 또 물론 뭐 군대 또 과거에 있었던 뭐 삼청교육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상태를 좀 개조할 수 있다,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뭐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얼만큼 효과적인가 하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뭔가 나태하고 하는 경우보다 이러한 정신력을 가다듬을 기회가 있게 된다면은 사실은 좀 더
정신력이 집중되기도 하고요. 이런 예. 효과는 있어요. 아하.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는 거의 없고요. 예. 미국의 경우에 이제 이 결과들을 보기 위해서 했던 연구들이 있습니다. 크게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 또 덴버 그다음에 알라바마주의 모빌 이러한 그 지역에서 네.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지금 일반 청소년보다 범죄 청소년들을 주로 많이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극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극기 훈련을 받은 집단하고 받지 않은 집단을 두 개를 비교하게 됐는데 예.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들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적도 조금 오르게 되고 네. 이러한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을 고치려고 했던 예. 그러한 어떠한 범죄 성향이라든지 예. 또 재범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만큼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 실제로 있어야 될 그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근데 예. 원래 이렇게 문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예. 지금 일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멘토링이 필요하죠. 지금 청소년 고등학생들에게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모든 전교생에게 실시했을 때 예.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까. 물론 효과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예.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좀 상기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사실 우리 학생들 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등교하고 네. 학교 끝나고 밤 10시, 11시까지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사실 이거 자체가 극기 훈련이죠. 그렇죠. 네. 잠을 그렇게 적게 자는 것도 극기 훈련인데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신이 나고 예. 막 서로 즐겁게 할 수 있고 정말 이제까지 체험하지 않았던 그러한 체험이었으면은 이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뭐 개인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반겨하는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 출발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해 주신 대로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어떤 심리 상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다시 좀 그 사건을 복귀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생활하던 학생들이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5명이나 사망하고 나머지 학생들만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이른바 살아남은 자의 고통 이런 것도 상당히 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감한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예. 같은 친구의 죽음이라는 거가 굉장한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가 정말 무슨 재난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어났다거나 예. 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쩌면은 정신력을 더 강화시키고 예. 그렇죠. 좀 더 협동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극기를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네네. 이런 기회에 죽음이라는 걸 맞게 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예. 굉장히 지금 영향이 클 거예요. 고통도 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이제 받게 되는 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거든요. 예.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지난주였나요? 하여튼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해서 네. 그런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옆에 이러한 친구들의 죽음이 이후에까지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는 예. 학생들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물만 보면 그렇게 자신의 고통 그러니까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이 학생들 중에는 어떤 학생은 그러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예. 굉장한 고통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고 신체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는 이걸 생각만 하더라도 네.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예. 그러한 장애를 가질 수도 있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특히 이 학교의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고로 떠난 그런 경우인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아이들의 어떤 충격과 상처를 좀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지금은 상태가 굉장히 나쁠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아마도 이거 간과하고 넘어가서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라든지 뭐 같이 지금 기숙사 생활을 했던 그러한 그 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 검사도 해봐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환경에 놓여졌다가 장애를 받게 되는 경우는 금방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당장에는 안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일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거가 이제 내가 두려울 게 없는 상황, 비슷한 상황만 가도 완전히 그러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시키는 거, 그리고 지금 네 상태가 이게 잘못된 상태도 아니다 하는 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거다. 네가 성격이 이상하거나 나약해서 일어나는 징후가 아니다라는 것도 얘기해 주는 것,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일단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 이러한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기억을 다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아, 그런가요? 네. 억지로 기억을 하게 되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억압을 시켜놓으면 그 기억이 자기 안에서 생각나지 않은데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기억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때는 이제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억이라는 지금 당장은 계속 상기시키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고통을 주게 되고요.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됐을 때는 그 기억을 다시 찾는 거 이러한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장소에 다시 노출을 시키는 거. 네. 근데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되고 그리고 다 이거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이러한 경우에 기억이라든지 또 노출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러한 그 치료 방법도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옆에서 많은 지지와 지금 이제 부모님이나 교사나 친구들이 서로 지지해 주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 이러한 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극기 훈련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렇게 학교라는 테두리 내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이걸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치유하고 이런 과정을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 덮자. 이런 분위기라서요. 사실 물론 이제 해병대 캠프 측이 사설 해병대 캠프죠. 사설 해병대 캠프 측에서도 좀 책임을 미루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참 이런 부분들은 책임 미루기, 회피 이건 뭐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입니까? 뭡니까? 네. 일단은 큰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 거짓말했지 하고 딱 다그치면은요. 순간적으로 안 했어.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코너에 몰리게 되고 이러한 일이 터지게 되면은 자신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가 굉장한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맡은 주관 기관의 책임이다. 뭐 학교의 책임이다. 뭐 이거 전체적인 교육부의 책임이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그러한 거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당연한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인정 안 해요. 그만큼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그만큼 지위가 높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잃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금세 수용을 안 하고 여기저기 변명거리를 찾는다든지 뭔가 자신의 합리화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가장 많이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사례가 있죠. 공직자 같은 경우는 참 그러한 부분들이 더 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가 필요한데 지금 이 경우에도 물론 안에 사정들은 다 있겠죠. 그러나 빨리 누군가가 이거를 책임을 져야지 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생명을 이런 식으로 지금 앗아가게 되고 또 그 네. 부모님들 생각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했고 좀 더 나아지려고 보낸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님들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예.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네, 바로 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든지에다가 뭔가 더 새로운 그러한 거를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었는지 또 예. 어떤 부분들이 미비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빨리 찾아서 수정하거나 또 알리거나 이러한 예.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그 당국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이 이 사설 해병대 캠프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만 예. 이걸 일단 못하게 하는 것보다도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데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근본적인 것부터가 좀 고치는 그런 것도 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물론 이번 경우에는 그 어른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네. 그걸 전제하고 나서 그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사과하고 반성했을 때 네. 그걸 좀 그 자체 사과 자체는 좀 받아들여주는 분위기. 그렇죠. 그런 것도 네.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예.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자꾸 비난하는 분위기가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 인정해주고 그걸 수용해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2의 제3의 이러한 거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이 체험 활동 이러한 거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 극기훈련이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거가 똑같이 요즘에는 개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정말 극기훈련을 받아서 훈련이 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이 있고요. 정말 안 맞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돼야 된다는 거고요. 꼭 이렇게 힘든 고통받는 거가 아니고 예. 좀 더 다른 체험들 있죠. 네. 아주 새로운 그러한 재미난 체험들,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체험들 예.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거가 예.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방학을 앞두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어떠한 체험을 시킬까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때문에 더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각금주 교수의 하트인 뉴스 사설 해병대 캠프의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각금주 교수였습니다. 햇살 좋은 날 차창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면 당신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뉴스 정면 승부 7월 22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